네, 시장 이슈와 함께 유망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가 2주간 한 10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지난주 반등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금요일에서 좀 그 힘을 유지를 못 지켜줬어요.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는 말씀 들어봐야 될 텐데 일단은 글로벌 시장의 이 채권 금리가 좀 진정됐다라는 것도 우리 시장에도 지금 호재거리긴 호재거리일 텐데요. 호재와 악재 좀 고루고루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렇죠. 뭐 지난주 괜찮았었는데요. 막판 이제 금요일 분위기가 좀 아쉬웠다. 아마 좀 약간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지난주는 이제 호재 쪽이 약간 우위였다 그러면 이번 주는 그것보다는 조금 둔화된 분위기가 아마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호재와 이제 악재를 놓고 보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글로벌 국채금리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저께 금요일 미국 증시의 호재라면은 국채금리가 좀 급등이 좀 진정됐다는 것이고 반면에 그것을 또 유도했던 경제 지표의 부진은 또 사실 악재였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어떤 재료를 놓고 악재와 호재가 지금 혼재된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에 글로벌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했던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유가도 있었고 인플레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거기다가 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로존 경제 회복세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어떤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이 종료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지난주에 드라기 또 총재가 그렇게 22 총재가 그렇게 얘기했죠. IMF 강연에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광범위한 경기 부양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게 지난주의 내용이었거든요. 슈퍼마리오라는 별명을 재확인해줬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계속 일단 뭐 계획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진정이 좀 됐다.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에 그나마 좀 호재로 좀 작용할 개연성은 좀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요것과 연동된 흐름이 바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이 불안하면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코스닥의 어떤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호전됐다는 것은 분명히 심리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거래소가 1% 정도 올랐다면 코스닥은 3%의 어떤 급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더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도 어떤 종목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호재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국내 환매 약합니다. 2000 위에서 또 2100 2200 가면 더하겠지만 환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약해지고 있더라는 부분. 이 얘기는 국내 기관들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수는 외국인이고 종목은 국내 기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종목에 있어서 영향력이 큰 국내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주관들이 계속되고 있다. 어떤 걸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호재가 있는 반면에 이제 악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역시 가장 큰 것은 계속적인 거죠.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다. 지난주 장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 갑자기 외국인이 4천억 매수가 잡혀 있었던 걸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건 또 삼성생명과 관련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보면 여전히 외국인 매수세는 둔화되고 있더라. 시장의 추세를 따라가는 게, 밀어올리는 게 외국인 매수라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꼽을 때는 시장 둔화는, 지수 둔화는 좀 여전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악재에서 이제 그리스 리스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도 이번 주에도 아마 협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고 다만 그리스 총리가 지금 계속 발언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강경 발언, 양보는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리스크는 또 당분간 협상이 지속되면서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매수세가 둔화된 게 가장 큰데 거기다가 또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점. 우리 장이 이제 올라올 때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유동성의 힘이다. 이번에는 틀린 펀더멘탈이 있다.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유동성 면에서 볼 때는 아까 이제 나왔던 글로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오면서 좀 불안감이 좀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환도 연기가 됐겠지만. 거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투자 심리를 좀 싸늘하게 했던 게 우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거든요. 뭐 기대는 없었지만은 시장에서는 거의 동결 쪽으로 그렇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는 없었지만은 아쉬움이 있더라. 왜냐하면은 장에서 그날 장에서 가장 많이 빠졌던 게 증권주하고 건설주였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실망감은 있었다. 그리고 또 금리 급등하는 것과 연계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동성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됐고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기대가 컸었는데 그만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또 그나마 또 펀더멘탈 모멘텀이 됐던 어떤 실적 시즌이 마무리된다는 점 그런 점도 일단 모멘텀이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악재 아닌 악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뭐 코스피 시장이 좀 왜곡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그래도 조금 이어질 영향이 크다라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자, 이번 주에 주요 일정들 점검해 보면서 이슈라든가 또 종목별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 또 하나씩 정리해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좀 뭔가 많다 그랬는데 이번 주는 많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좀 한산한 분위기도 드는데 우선 그 일정과 이슈를 좀 보시면은 경제 지표가 이제 중요한 게 미국의 4월 CPI가 이제 금요일 발표가 되겠고요. 또 일정 쪽에 빨간색 보시면은 20일 현재 시각입니다.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겠는데 이거 두 개는 모두 지금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금리와 관련된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선 수요일 FOMC 의사록 공개에서 뭐 물론 나오겠지만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에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조기 인상론이 아마 그 단계에 있을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선 확인을 해야 되겠고. 또 22일 보시면 미국의 4월 CPI가 있는데 뭐 인플레 부분, 유가 부분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컨센서스는 한 1.7% 정도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은 또 국제금리 상승의 어떤 촉발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이슈 중에서 또 보시면은 이제 뭐 중국 얘기 또 미국, 그리스가 얼마나 급했던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4번 보시면은 또 국내 요인으로 이제 정경련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 마식령 스키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또 그런 또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뭐 그런 기사까지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지만은 아직은 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 의미하는 게 좀 큰 게 만약에 이제 이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은 지금 워낙에 우리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지 않습니까? 이걸 민간 부분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마련한다는 게 중요하겠고 또 우리 경제적인 측면 놓고 보면 저성장 국면 심각한데 요걸 또 타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추이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 이슈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600만 이제 블록딜. 자, 요것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가 한 4천억 잡혔다.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번 보시면 또 LG화학이 중국의 장성기차라고 하는 또 SUV 1위 판매 1위라고 하죠. 여기다 배터리 공급을 또 발표했다. 요거 두 개가 또 중요한 종목 이슈로 또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장을 읽을 때 지금 시장 이슈 중에서 지금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지분율 때문에 뭐 아시아권과 비아시아권에 어느 정도 좀 타협이 좀 나눠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긴 들리는데 뭐 중국이나 인도 이어서 뭐 세 번째 한국의 어떤 지분율 상당히 관심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지분율 결정되면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예, 이게 지분율이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지는 아직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개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크게 되겠죠.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정경련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철강이나 건설 쪽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통일 관련된 게 그렇거든요. 이 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건설이나 철강 쪽에 최소한 철강 쪽에서 이제 중국의 수출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이나 건설 쪽에 대단히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번 달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어떤 정도의 지분을 가져온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보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한 세 번째 뭐 중국 인도에서 세 번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얘기도 들어보면은 러시아가 아마 세 번째가 될 것 같고 한국이 한 네 번째 지분을 갖게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바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 이어서 뭐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 매수는 일단 둔화됐다고 했고 뭐 이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또 기관의 어떤 수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 때 큰 종목보다는 작은 종목 그러면서 이제 원익 IPS 같은 종목을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좀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마 시장 자체는 지금 그 코착 상태를 좀 볼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을 놓고 본다 그러면 분명히 매수세가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수를 이끄는 건 외국인입니다. 거기다가 또 외국인들은 주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량들은 지수를 들어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물량 자체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수는
고착될 수밖에 없다. 아쉬운 부분이죠. 양적인 부분은 아쉽지만은 다만 질적인 면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의 중심주, 그러니까 지금 장을 이끌었던 시장의 중심주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더라. 예를 들자면 예, 어떤 걸까요? 아모레퍼시픽과 화장품 한미약품, 약품. 제약바이오와 어떤 화장품의 중심주가 지금 추세를 빳빳하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질적인 면에서는 어떤 시장 중심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살아있다,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들 보시면 환매가 지금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 매수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환매는 약해지고 외국인 매수는 둔화되기 때문에 기관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그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수익률이 높은가 아니면 기관이 사는 종목이 수익률이 높은가를 살펴보면 항상 기관이 높았거든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이 모여있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노이즈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액티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튈 수가 있다. 특히나 지금은 환매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힘을 좀 찾아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수급 구도가 변하기 전까지는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시는 게 좋고 시황주보다는 개별주를 보시는 게 좋고요. 대형주보다는 또 중소형주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좋다. 이런 전략 정도로 지난주에 이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아마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 볼까요? 시황주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가고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네. 그러면 이 아무래도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에도 관심 많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지금 이 국면의 유지에서 이제 좀 변화를 주는 시기는 어떤 기준을 좀 보고 시장의 변화를 또 읽어보면 좋을지요. 네. 지지난 주인가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어떤 시장 전략 자체를 우리가 어떤 변동을 시킬 때 뭐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뭐 국채 금리가 급등하니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등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양적 완화 정책이 언제 뭐 끝날지 뭐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만 보자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외국인 수급 자체가 지금도 거래소장에서 이렇게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시장 자체는 예전과 같은 어떤 코스닥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꼭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스러운 종목 그리고 좀 작은 종목 이런 종목 쪽에서 틈새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려야 되겠고 당분간은 외국인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대형주 쪽에서는 좀 기다리고 나머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분위기는 아마 시장 코스피가 오르기 직전 코스닥이 좀 오를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한번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형이 이제는 검증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조금은 동반하고 있는 중소형주 뭐 이런 개별주 쪽에 관심을 좀 가지자.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추럴 엔도텍으로 촉발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는 어느 정도 다져지면서 회복이 됐다라고 판단해도 무리이지 없을까요? 예, 회복은 뭐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이제 이슈로 치부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시장을 흔들어놨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을 투자했던 기관 투자자들 유사한 종목군들을 안 보려고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개인 투자자도 그쪽 관련해서 이제 이번에 좀 고생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관련주들을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종목들을 좀 압축하는 어떤 과정이 그 덕분에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눈에 보는 증시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언급해 주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심 종목 지난주에 이제 원익 IPS를 새롭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중소형주입니다. 지난주에 가장 많이 샀던 그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원익 IPS인데 여전히 이제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무림페이퍼라든지 웅진싱크빅 여전히 관점에 놓고 보시고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모바일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강하게 하고 있으니까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여전히 조정을 받더라도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이제 대형주 중에서 보시면 다 개별주입니다. 녹십자를 집어넣은 이유 같은 경우도 뭐 시장 중심 추세가 지금 아직은 제약바이오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종목 중에서 내셔널 엔도텍과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없는 종목 거기다가 해외 공장을 짓고 있는 어떤 성장성 또 바이오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역시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도 되겠다. 그래서 뭐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일단 개별주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우식 차장님 한 주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뵈야 되겠습니다. 차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